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쓰여지는 게 아니죠. 픽업트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브랜드인 쉐보레에서 콜로라도 3세대를 이번 3분기에 출시했습니다. 기아에서도 최초로 이제 타스만이라는 픽업트럭을 출시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 또 KGM에서도 전기차 픽업트럭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걸 보면 점차 국내 시장에도 이제 픽업트럭의 시장이 조금씩 커져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쉐보레 콜로라도 3세대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이 400대를 벌써 판매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400대가 판매가 완료된 걸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 시에라를 약간 찍먹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도로를 달리면서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우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압도감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고급화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빨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을 몰기에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흔히들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 픽업 트럭 한 대쯤 서브카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굉장히 특수한 목적인 차량이었던 이 픽업 트럭이 점차 승용으로서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픽업 트럭이 정말 승용차처럼 예뻐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전면부의 그릴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단순하지 않은 패턴으로 그릴을 조형했고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쉐보레가 이렇게 블랙 보타이 엠블럼을 가져가면서 훨씬 더 미모에서 업그레이드를 이뤄내고 있죠. 그리고 이 차는 G71X라는 옵션이 반영된 차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엣지 있는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달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 전부 다 LED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방향 지시등만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방향 지시등이 여기 있어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주분들은 저는 약간 눈곱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램프의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날렵하고 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그 SUV스러운 인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픽업 트럭, 상남자스러운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건 기본인데다가 외관 바디 컬러가 레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블랙크롬으로 주고 있는 포인트들과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솟아 있어서 여기서서는 안 보이는데 앞쪽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견인고리가 빨간색으로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부착된 게 보이시죠? 굉장히 통일감 있게 들어가 있는 포인트로 느껴지네요. 콜로라도의 측면부입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봤던 게 시에라 그 풀사이즈 큰 트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미드 사이즈 측면부는 현실적으로 뭔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라서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보시면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다크 안드로이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픽업 트럭 자체에 포스가 있어서 그런지 저렇게 휠 사이에 떠있는 휠아치 클래딩 사이가 보이는 저런 포스가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지고요. 보시면 이 휠아치 클래딩부터 시작해서 옆쪽에 있는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까지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드는 블랙 소재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봤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견고하고 탈 때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옆쪽으로 콜로라도라는 레터링과 함께 볼드한 손잡이가 2개 달려있고, 이쪽 소재와 같은 소재감을 이쪽 몰딩 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여기를 두르는 게 아니라 아래쪽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위쪽은 또 이렇게 바디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가까이서 좀 쳐다봤을 때 이렇게 둘러져 있는 여기 구간에 이렇게 구간 요만큼은 이렇게 뭔가 하나의 테이프가 더 덧대어져 있는 느낌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딱 봤을 때 막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견고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동이에요. 이렇게 잠글 때 눌러서 수동으로 잠그게끔 돼 있는 타입이고, 펼 때도 이렇게 펴는데, 요즘에 저는 이런 차를 잘 못 봤는데 수동으로 하는 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놀랐고, 좀 작다는 점도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선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 그
그 스테인리스 머플러 팁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G71X 옵션 안에 들어있는 사항이에요. 뒷모습도 살펴보시죠. 일단 이 테일게이트에 쉐보레라는 레터링이 굉장히 볼드한 글씨체로 음각으로 파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은은하게 보여서 더 예쁜 것 같고요. 아래쪽 좌측 하단에는 콜로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보시면 안테나가 저렇게 부착돼 있고요. 뒤쪽에 카고 램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전형적인 이 픽업 트럭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수직으로 길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안쪽 램프는 다 벌브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옆쪽으로 이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실루엣이 좀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부분이 튀어나오는 게 강조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실루엣이에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는 게 또 중요하니까. 자, 이걸 당기면 이게 내려오는데요. 자, 이렇게 적재함이 열렸습니다. 자, 열리자마자 저기 앞쪽에 붙어있는 쉐보레의 로고가 굉장히 한눈에 쏙 들어오죠. 이 차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양쪽 벽면으로 고리가 4개 해서 총 8개가 달려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바로 파워를 쓸 수 있는 아울렛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웃도어 활동을 하실 때 실용적으로 이걸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도 적재함이지만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 말고 하나에 닫혀 있는 분리된 공간으로 스토리지가 하나 더 마련이 돼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레버같이 생긴 버튼을 옆으로 밀면 여기가 열립니다. 이렇게 엄청 넓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스토리지 공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차의 용도다 보니까 정말 많은 횟수로 짐을 싣고 나르고 할 거잖아요. 특히 무거운 짐을 여기다가 적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짐이 떨어지거나 긁히더라도 손상을 입지 않게끔 코팅을 해놨는데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상하지 않는 강한 소재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 퀄리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테일게이트 맨 마지막 끝단에 보시면 이렇게 자처럼 이렇게 줄자같이 입력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차의 목적 자체가 상용으로 많이 쓰이는 차다 보니까 뭔가를 재서 실을 일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도 반영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견인할 때 최대 3.4톤까지도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콜로라도 2열입니다. 사실 이게 미들 사이즈다 보니까 2열이 막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일단 제가 앉았을 때도 레그룸이 많이 남진 않죠.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레그룸이 나오고 헤드룸도 머리 위로 그래도 2개, 1개 반 정도는 들어가네요. 네, 엄청 넉넉하진 않은 공간감이긴 한데요. 사실 이 차는 2열에 누군가를 태울 걸 생각하고 사는 차는 아니라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트가 천연 가죽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안락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이렇게 푹신해서 그런지 승차감이 좀 더 낮게 느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트럭은 이쪽 각도가 이렇게 완전히 수직인 상태에서 여기 시트를 부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빳빳하게 등이 서 있어요. 이게 막 뒤쪽으로 기댔을 때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트는 편하다는 거. 자, 그리고 암레스트 구간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빼면 여기에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는 컵홀더 2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에어벤트 송풍구가 조그맣게 2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C타입 충전구 그리고 A타입 충전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뒤쪽에서 고급스러운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포인트는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당기는 레버 버튼이 있는데 레버를 딸깍 올리면 이쪽 아래쪽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이 안쪽에다가 평소에 좀 보관해 놓을 짐 같은 걸 담아 놓으면 이제 나중에 꺼내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기본 소재 매트를 쓰다 보면 그게 어떤 물을 쏟았다든지 할 때 너무 오염이 쉽게 되고 냄새도 오래 가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안쪽에 흙이 묻고 물을 쏟고 해도 세척이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많이 다니는 이 차로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1열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도 있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사양이 많이 반영돼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앉아서 여기를 쳐다보는 뷰가 일반 다른 SUV나 차의 뷰와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런 디스플레이나 안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것도 GMC 시에라에 있었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차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이런 것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터치로 적용된 건 전부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사항만 적용을 해뒀고, 아래쪽 뭐 열선, 통풍, 공조와 관련한 버튼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차 타면서 조금 특이했던 게 매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시동을 끄고 다시 차를 타게 되면 항상 이 볼륨 버튼은 제로로 설정이 돼 있어요. 처음에 음악이 한 번에 쾅 크게 나오지 않고 운전자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면 그 정도 크기로 나오게끔 해놓은 디테일이 조금은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버튼이 좀 특이해요. 이 버튼이 뭘까 해서 이렇게 눌렀는데 한 번에 여기 달려있는 모든 창을 컨트롤하는 버튼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올라오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기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오토스탑, 비상등, 나머지 차선 유지 보조 버튼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아래쪽에 C타입, A타입 이 단자들이 추가로 마련돼 있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근데 무선 충전 패드도 저는 아이폰을 올려뒀는데 케이스가 있어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선 충전 패드 역시도 고급 사양으로 하나 집어넣어 준 건데, 케이스를 씌웠다고 이게 인식이 안 돼 버리면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자, 여기는 다 이런 기어 노브 방식이 물리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매립식으로 들어가 있는 컵홀더 2개 마련이 돼 있고, 여기에는 생각보다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이 깊어서 키 큰 물건도 집어넣으실 수 있고 트레이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구성하고 있는 버튼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쪽은 주행 보조와 관련한 기능들, 이쪽은 음악 관련 컨트롤, 그리고 열선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보조 기능, 크루즈 같은 걸 집어 넣었다는 것도 이 차가 고급화가 됐다는 점으로, 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여기 클러스터 구간을 단독으로 일체형으로 있지 않고 처리해 놓은 게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쪽은 똑같이 또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새로운 느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옆쪽으로 전동 시트 조작 버튼이 있는데, 이 8가지 방향으로 조작이 가능한 버튼이고요. 픽업 트럭에는 반영이 잘 안 되는 사항인데 또 이것도 전동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 시트까지 2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평소에 서브카로 이 차를 실용적으로 타기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을 좀 더 자세히 말해드리고 싶어서 셀프캠으로 주행 리뷰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한 이 차를 사흘 정도 타보게 됐고, 타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거예요. 이 차를 실제로 한 서브카 정도로 뒀을 때 평소에 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느냐. 일단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이게 픽업 트럭이 맞나? 그냥 SUV를 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좀 고급스럽게 설정이 돼 있어서, 예전에 제가 시에라를 타면서 느꼈던 느낌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시에라도 시승을 해봤지만 일단 그 차는 8기통 엔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제가 고삐 풀린 망아지 위에 타서 운전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4기통 2.7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당연히 8기통이랑 비교했을 때는 뭔가 힘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차의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이 차도 사실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와일드한 건 맞지만 노면 충격이 제 엉덩이로 전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도 이 녹음이 되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이 차가 완전히 초고급으로 나온 픽업 트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음성도 우수해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잘 차단이 되고 또 노면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제가 여기 고속화도로에 올라와서 속력을 한번 내볼게요. 오, 굉장히 거친 울음소리와 함께 속력이 올라오는데 진짜 시원해요.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이 소리와 함께 속력이 시원하게 쫙 올라가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상남자들이 좋아할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오토트랙 액티브2 스피드 4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주행 상황이든 최적의 주행 질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 덕분에 이 차가 정말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완벽한 주행 질감을 또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과속방지턱의 뾰족뾰족한 딱딱한 충격이 저한테 전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잘 걸러주고요. 이 차는 픽업 트럭이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차선 유지 장치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차에서 갖추고 있는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실 때도 편리하실 거고 일상 속 주행을 하실 때도 이 차가 그런 충돌 방지 기능까지도 보조 기능까지도 작동을 해주니까 진짜 손색이 없는 거죠. 네, 콜로라도에 주행을 마쳤습니다.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반전 매력이 있는 차 같았어요. 굉장히 외관으로 봤을 때 터프하고 섹시한 느낌이 물씬 풍겼었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안에 내부 기능들이 생각보다 섬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운전자를 고려해서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의외의 반전 매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지만 이 차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콜로라도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직접 시승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